의원총회 모두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자고우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 채택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국민의힘이나 여론조사를 핑계 삼는 정치는 원내 제1당으로서 비겁하고 부끄러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책임있게 결단하십시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치개혁으로 나아갈지 정치개혁으로 역사적 퇴행을 할지는 민주당에게 달려 있습니다. 국민 당원들이 참여하는 여론조사나 병립형, 위성정당 들먹이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국민의 힘을 명분 삼지 마십시오. 이는 무책임을 넘어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당이 선거 방식을 특정하지 않아 오늘이 총선 예비후보 등록 날임에도 선거구 획정은 마무리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립형 회기를 선포한 국민의힘에게는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선거법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하루빨리 선거제 방식을 결론짓고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멋있게 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재명 대표부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홍익표 원내대표까지 민주당 지도부의 나 부끄러운 발언들의 국민들은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 사과와 선거법 개혁은 민주당의 약속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정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네,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르재단에 대한 설립 및 출연 과정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에서 주도하였다. 경제금융비서관 최상목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4차례에 걸쳐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였고 2015년 10월 23일자 회의에서는 전경련 사회본부장 이용우에게 기업들의 출연 의사를 다 확인했는지 물어보고 아직 덜 됐다는 이용우의 답변에 아직까지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기업이 있냐, 누군데 아직도 안 내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기도 하였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은 나라를 뒤흔들었던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판결문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얼마 전 윤석열 정부의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바로 그 최상목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사익 추구를 위해서 권력을 필요로 하는 재벌들에게 대통령이 수백억 원을 쥐어짜서 재단을 만들고 그 사익을 주변인들과 나눈 사건입니다. 이에 분노한 수백만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를 규탄하며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어 국정농단 당시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권력의 수족을 더욱 강력한 경제 권력을 누리는 자리로 화려하게 복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뿐만이 아닙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수석 비서관으로서 59조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에는 속수무책이고 에너지 위기와 기후 위기는 무시로 일관하고 오로지 부자 감세, 재정 긴축, 집값 떠받치기에만 골몰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취약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행동대장이자 윤석열 정부 경제 실패의 주요 책임자가 대한민국의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최상목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낱낱이 드러낼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의원총회 모두 발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